고졸이 감히 어딜 나서? 부장은 웃으며 짜장면 그릇을 내 머리에 쏟았다. 머리카락 사이로 느껴지는 따뜻한 국물. 그러나 진짜 뜨거웠던 건 그 순간 침묵한 당신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회사 전체가 무릎 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에 앞서 잠깐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되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일주일 전 아버지 집무실에서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아야 내가 바꿀 수 있다. 내가 직접 현장의 민낯을 봐야 한다. 하유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력서에 고졸이라 적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이나 해외 MBA 학위는 지웠고 영어와 중국어 실력도 기초 수준으로 낮췄었지요. 그리고 오늘 신입사원 서하윤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인사팀 여직원이 안내한 곳은 회사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 답답했지만 하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팀장 자리는 넓고 창가에 위치해 있었고 차장급은 그 옆에, 대리급은 중간에, 그리고 신입들은 모두 구석에 있었죠. 고졸 출신은 내가 처음이야. 그동안 우리 부서는 다 명문대 출신들만 뽑았거든. 그 말에 옆자리 직원들이 키득거렸지만 하윤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서류 정리와 복사, 그리고 끝없는 커피 심부름으로 채워졌어요. 18잔의 커피를 타고 12번의 복사를 하고 7개의 파일을 정리했죠. 하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때로는 실수한 척하며 자신의 능력을 감추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일 처리는 정확했어요. 어머, 신입치고는 일을 꽤 잘하네. 그러나 칭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장 오상식이 하윤의 자리로 다가왔어요. 오 부장은 언제나 목소리가 컸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윤의 보고서를 흘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지요. 고졸이라 그런가? 포맷이 완전 엉망이네. 다시 해와. 하윤은 고개를 숙이고 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포맷은 팀 매뉴얼에 정확히 맞춰 작성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윤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 부장은 그런 하윤의 모습에 만족한 듯 미소 지었어요. 역시 학벌이 다르면 기본기가 다르지. 그날 밤 하윤은 아버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첫날부터 느낀 건 이 회사가 얼마나 무거운 위계질서에 짓눌려 있는지였습니다. 능력보다 학벌과 출신, 그리고 줄이 더 중요한 곳이었어요. 하윤은 자신이 이 회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다음 날도 묵묵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회식 자리가 잡혔습니다. 삼겹살집에 모인 부서원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음소리가 커져갔어요. 하윤은 조용히 앉아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하윤 씨, 술 한잔 해요. 박정인 대리가 건넨 술잔을 하윤은 공손히 받았습니다. 정인은 팀에서 몇 안 되는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 부장이 끼어들었죠. 야, 대리님이라고 불러야지. 고졸이 어디서 반말 섞어. 하윤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정인이 먼저 말을 놓았는데도 마치 자신이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이 낯설었어요. 죄송합니다, 박 대리님. 하윤이 고개를 숙이자 오 부장의 표정이 흐뭇해졌습니다. 그는 술잔을 비우고 허공을 향해 말했어요. 요즘 신입들은 기본이 안 돼 있어. 특히 학벌이 없는 애들은 더. 하윤은 침묵했습니다. 옆에 앉은 정유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유진은 하윤보다 나중에 들어온 신입이었지만 명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었죠. 회식이 끝나고 다음 날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윤은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오 부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서하윤, 짜장면 시켜줘. 여기 5명 점심. 하윤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중식당에 주문했습니다. 30분 후 짜장면 5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하나씩 나눠주는데 갑자기 오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짬뽕 시키라고 했는데. 하윤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짜장면을 시키라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뀐 거였어요.
하윤이 말을 하기도 전에 오 부장은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고졸이 감히 어딜 나서. 그 순간 짜장면 그릇이 하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검은 소스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따뜻한 국물이 두피를 적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모든 시선이 하윤에게 꽂혔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죠. 실수야, 눈치 좀 챙기지. 고졸이라 그런가? 오 부장은 씩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유진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는 잠시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모두가 하윤을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은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리는 짜장면보다 더 뜨거운 것을 느꼈어요. 바로 모두의 침묵이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등 뒤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직원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바라봤을 때 하윤은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검은 짜장 소스로 범벅이 된 머리카락, 옷깃에 묻은 기름 자국. 하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두 눈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검게 변하며 싱크대로 흘러내렸어요. 괜찮아요. 화장실 문이 열리며 정유진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물기를 닦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게 부장님이 원래 그래요. 다들 참고 지내는. 하윤은 유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참는 게 정답일까요? 이 한마디에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윤은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여태 이런 식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눌러왔겠지. 두고 봐. 유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윤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차분하고 단단한 결이었습니다. 하윤은 그날 오후 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했습니다. 오 부장의 시선이 꽂힐 때마다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어요. 이제부터 하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날 밤 하윤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민낯을 봤어요. 침묵의 복도를 걷는 하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짜장면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어요. 하윤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데스크탑을 켜고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전쟁 중이었죠. 하윤 씨, 괜찮아요? 박정인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눈빛에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하윤은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네, 별일 아닙니다.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하윤은 정인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대리님 탓이 아니니까요. 정인은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두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오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 부장은 하윤을 흘끗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작은 승리를 자랑하듯이요. 하윤은 그날 점심시간에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따스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도시락을 먹으며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봤죠. 이 회사의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하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참지 않기로. 하윤은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실 김 과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장은 즉시 왔어요. 회장님, 지시사항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 부장이 보낸 모욕적인 메시지들, 업무 지시 메일, 그리고 그가 실적을 조작한 흔적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했죠. 사무실로 돌아온 하윤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오 부장은 여전히 하윤을 무시했고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윤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윤은 자정이 넘도록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하윤의 자리만 밝게 빛났어요. 그녀는 오 부장의 지난 3년간의 이메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죠.
오 부장은 단순히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적으로 유능한 신입들을 억압해왔어요. 특히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죠. 지난 2년간 퇴사한 직원들 중 5명이 모두 오 부장과의 갈등 후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을 하윤은 발견했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하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곧 답을 알게 되었어요. 신고해도 바뀌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오 부장은 인사팀과도 연결고리가 있었고 모든 신고가 묻혔던 겁니다. 하윤은 퇴사한 직원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답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첫 번째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무시당하다 그만뒀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답장이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오 부장의 갑질, 무시,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립감. 하윤은 모든 증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의 책상 서랍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겉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날 아침 하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 부장보다 먼저 도착해서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메일 한 통을 전사에게 예약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죠. 오늘 전사 회의에서 공개될 내용입니다. 하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전사 회의는 10시 모든 부서장과 임원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하윤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 부장이 들어섰어요. 그는 하윤을 보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벌써 출근했네? 고졸이 열심히는 하는구만.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전사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각 부서의 팀장들과 임원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하윤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런 자리에 신입사원이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었지만 하윤은 각 부서 회의 자료를 취합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이번 분기 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팀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터에는 각종 그래프와 숫자가 가득한 슬라이드가 떠올랐어요. 하윤은 조용히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10시 정각 그녀가 예약해둔 메일이 전송되었을 시간이었죠. 발표 중간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팀 김 과장이 들어서며 회의를 중단시켰어요. 죄송합니다만 긴급하게 공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김 과장은 컴퓨터를 연결하더니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그것은 바로 하윤이 수집한 자료였습니다. 오늘 아침 익명으로 제보된 내부 신고 메일입니다. 화면에는 오 부장이 보낸 사내 메신저 캡처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고졸 그 애 좀 혼나야겠네. 크크 커피 심부름이나 시켜야지. 교육 좀 시켜야. 함크. 다음 페이지에는 짜장면 사건 직전 오 부장이 동료에게 보낸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윤이 좀 가르쳐야겠음. 짜장면 주문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울 거임. 크크 재밌겠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 부장에게 향했어요. 오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려 했지만 김 과장은 이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오 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도 수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익명 처리된 전직 직원들의 증언이 나열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의 괴롭힘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조작 정황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오 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누가 이런 짓을. 그의 시선이 회의실을 둘러보다 하윤에게 멈췄습니다. 하윤은 그와 눈을 마주쳤어요. 하윤의 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이 있었죠. 서하윤, 너냐? 오 부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하윤에게 향했어요. 하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대답하기 전에 김 과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오 부장님, 익명 제보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 회장이 들어섰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지만
서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속하시오. 김 과장은 목을 가다듬고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영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부장님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하윤을 노려보며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이건 음모야. 고졸 주제에 오 부장, 서 회장의 단 한마디에 오 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금 자리를 떠나시오. 감사실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오. 오 부장은 회의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하윤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하윤은 그 시선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윤은 말없이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하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준비한 모든 것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리로 돌아온 하윤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 부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모두가 하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유진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하윤 씨, 혹시? 하윤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진은 그만 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어요. 모두가 의심했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윤이 바로 그 익명의 제보자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하윤은 감사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감사실 문을 열자 김 과장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하윤 씨. 아니, 서하윤 이사님. 이사님이라는 호칭은 아직 이릅니다. 그냥 하윤이라고 불러주세요. 하윤은 감사실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지시대로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오 부장의 행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김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하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윤이 수집한 것 이상의 자료가 있었어요. 회사 내 여러 부서에서 오 부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단순한 갑질을 넘어 실적 조작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분기 보고서에서 15%가량 수치를 부풀린 정황이 발견됐어요. 하윤은 침착하게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징계위원회가 금요일에 열립니다. 그 전까지 추가 증거가 필요해요. 특히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었어요. 퇴사한 직원들의 연락처와 증언을 모아두었습니다. 5명 모두 필요하다면 직접 증언할 의사가 있어요. 김 과장은 놀란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고졸 주제에 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하윤의 말에 김 과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소평가했네요. 역시 서 회장님의 딸이십니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알겠습니다. 비밀은 유지하겠습니다. 감사실을 나온 하윤은 마주치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그러나 하윤은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정인이 다가왔습니다. 감사실에 불려갔다면서요? 무슨 일이에요? 하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증인으로 불렸어요. 짜장면 사건에 대해서요. 정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그도 방관자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떠올랐나 봅니다. 하윤 씨,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하윤은 정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하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쓰라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던 그 순간의 배신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집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하윤은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퇴사한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하윤의 진심을 느끼고 하나둘 마음을 열었어요. 저는 1년 전에 퇴사했어요. 오 부장이 제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발표하고 저를 무시했거든요. 항의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입 시절 3달 동안 매일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그런데도 오 부장은 제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죠. 결국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떠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능력이 있고 열정적이었지만 오 부장의 괴롭힘과 회사의 침묵 속에서 하나둘 무너져갔다는 거였어요. 하윤은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물론 동의를 받고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하윤은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요. 하윤은 사무실에 돌아와 오 부장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감사실의 허가를 받아 접근한 것이었어요. 파일들을 뒤지던 중 하윤은 VIP 명단이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회사 내 눌러야 할 인재와 키워야 할 인재 목록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들 중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전부 눌러야 할 명단에 있었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들은 키워야 할 명단에 있었어요. 하윤의 이름도 눌러야 할 명단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고졸,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윤은 이 파일을 바로 김 과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증거는 이제 충분했어요. 금요일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윤은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오 부장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서하윤 씨,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윤은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짜장면 사건부터 시작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VIP 명단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내가 그런 파일을 만들 리가 없어. 오 부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 메신저 기록, 그리고 그 명단까지 모든 것이 오 부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징계위원회 결과는 신속했습니다. 오 부장에게 해임 통보가 내려졌어요. 20년 근속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승리감보다는 차분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그날 오후 오 부장은 자신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작은 화분부터 서랍 속 개인 물품까지 20년의 흔적을 종이박스에 담았어요.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죠. 하윤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 부장의 모습에서 불과 일주일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짜장면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처럼 이제는 오 부장이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 부장이 마지막 짐을 싸고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윤에게 향했어요. 무슨 행동을 할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죠. 하윤은 오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장님. 오 부장은 놀란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내가 이겼다. 만족하나?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옳고 그름의 문제였을 뿐이에요. 오 부장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졸이 어디서? 아니, 넌 고졸이 아니지? 누구냐 넌 진짜?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퇴직금과 별개로 위로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 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 부장은 멍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뒀어요. 마지막으로 하윤을 노려보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무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 부장은 사라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하윤에게 박정인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줬어요? 그 사람은 하윤 씨에게 최악이었잖아요. 하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했을 뿐이에요.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했어요. 하윤의 마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오 부장이 떠난 자리, 그 빈자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팀원들이 하윤을 둘러쌌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오늘 술 한잔 할까요? 하윤 씨도 같이요. 평소라면 하윤을 빼놓고 약속을 잡았을 텐데 이제는 먼저 초대했습니다. 하윤은 미소 지었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오늘은 개인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함께 해요. 하윤은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서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했습니다. 내 딸이 혼자 싸우는 모습이 궁금해서 하윤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어요.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 회장은 도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하면 된다. 회사를 떠나도 좋고 남아도 좋아. 내 선택이다. 남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게 하진 마세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게 자리를 하나 주마. 전략기획팀 인턴으로 옮겨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하윤은 놀랐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위치였어요. 인턴이요? 제가 해외 MBA도 있는데. 서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높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럼 모두가 회장 딸이라고 수군거릴 게다.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실력을 보여줘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니냐?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특혜를 받는 순간 그녀는 능력자가 아닌 회장 딸이 될 뿐이었습니다. 네, 인턴으로 시작할게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서하윤 사원 전략기획팀 인턴으로 발령.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하윤은 담담히 새로운 부서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하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부장이 떠난 자리, 그 빈 공간에서 회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윤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전략기획팀 인턴으로 시작한 하윤은 이제 팀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자료 정리와 회의록 작성을 맡았지만 곧 그녀의 진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부터 신사업 전략 수립까지 하윤의 보고서는 항상 정확하고 통찰력이 있었어요. 하윤 씨가 제안한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이 정말 좋아요. 이걸 임원회의 때 발표해 봅시다. 전략기획팀장 김 부장의 말에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인턴에게 임원회의 발표를 맡긴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윤의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 하윤은 겸손하게 물었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니까요. 임원회의 날 하윤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장 차림을 갖추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어요. 발표 자료는 이미 수십 번 검토했기에 자신감이 넘쳤죠. 다음은 전략기획팀의 신규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발표입니다. 서하윤 인턴이 준비했습니다. 하윤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회의실의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인턴이 임원회의에서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중에는 하윤을 알아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짜장면 사건의 당사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윤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청중의 주의를 사로잡았어요. 해외 시장 데이터, 경쟁사 분석, 진입 전략까지 모든 내용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현재 연간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우리 회사 제품군과의 시너지가 가장 큰 시장으로 분석됩니다. 하윤의 발표는 30분간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지만 하윤은 모두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마치고 하윤이 이상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첫 번째 박수를 친 사람은 다름 아닌 서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원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죠. 훌륭한 분석입니다. 인턴이 아니라 전략 컨설턴트 같군요. 부사장의 칭찬에 하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 회장이 하윤을 불렀어요. 내일 내 사무실로 오게. 짧은 한마디였지만 하윤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내일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신호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하윤은 서 회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서 회장은 창가에 서서 하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 봤다.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줬군.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 회장은 하윤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정식으로 전략기획팀 대리로 발령낸다. 하윤은 봉투를 받아들고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사발령장이 들어있었어요. 서하윤, 전략기획팀 대리 임명. 하지만 인턴이 바로 대리로 승진하는 건 내 능력으로 인정받은 거다. 어제 회의에서 임원들 모두가 내 발탁을 지지했어. 하윤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사실 대리 발령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직급이었지만 하윤은 만족했어요. 이렇게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고졸 인턴이 석 달 만에 대리로 승진이라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돌았어요. 대부분은 놀랐지만 하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윤의 능력은 이미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축하해요, 하윤 씨. 아니, 이제 하윤 대리님이네요. 정유진이 하윤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 어린 축하였어요.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유진 씨. 그런데 그냥 하윤이라고 불러도 돼요.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무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학벌과 출신을 따지던 문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자리 잡아갔습니다. 하윤의 사례가 하나의 표본이 된 것이죠. 하윤 대리님 덕분에 회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 직원이 말했지만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에요. 모두가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계기였을 뿐입니다. 하윤의 말처럼 회사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부장이 떠난 후 갑질과 위계 질서가 줄어들었어요. 신입들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인정받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하윤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신입사원을 발견했습니다. 하윤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여기 자리 괜찮을까요? 신입사원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은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서 회장은 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바꾸고 있는 거야, 하윤아. 1년이 흘렀습니다.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승진한 하윤은 이제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개발한 해외 진출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회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모두가 하윤의 능력을 인정했고 어느 누구도 그녀를 고졸 신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내 메일에 중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전략기획팀 서하윤 과장, 전략기획팀장 승진 발령.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반 만에 팀장으로 승진하는 건 회사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하윤의 책상에는 축하 꽃다발이 놓였고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팀장님. 하윤은 미소 지으며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제 모두가 알게 되겠지.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소수의 고위 임원들만 하윤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팀장 승진과 함께 그녀의 정체가 공개될 가능성이 컸어요. 그날 오후 서 회장이 하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자, 이제 내 진짜 이력서를 공개할 때가 왔다. 하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필요할까요? 그냥 이대로도 팀장이 된 이상 너의 진짜 학력과 경력을 알려야 해. 그게 회사를 위한 거야. 하윤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고 그에 맞는 신뢰가 필요했어요. 거짓된 이력으로는 그 신뢰를 얻기 어려웠죠. 다음 날 아침 전체 사내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전략기획팀장 서하윤의 이력 안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수석 졸업, 해외 명문 MBA 취득, 영어 중국어 능통. 메일 말미에는 작은 문구가 있었어요. 서하윤 팀장은 회사의 실제 업무 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고졸 신입사원으로 위장 입사했습니다. 이는 능력 중심의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회장 직속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어요. 일부는 배신감을 느끼는 듯했고 일부는 존경심을 품은 듯했죠. 하윤은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모두 회의실로 와주세요. 팀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15명의 직원들이 모두 하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윤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제 이력에 대한 메일을 보셨을 거예요. 네, 사실입니다. 저는 서울대를 나왔고 MBA 학위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제가 이 팀에 와서 느낀 건 학벌이나 출신이 아니라 진짜 실력과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하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내리고 마지막에 불을 끄고 나가는 모습 그대로요. 단지 이제는 제 진짜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정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따라 박수를 쳤죠. 그것은 하윤에 대한 인정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환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유진이 다가왔어요. 팀장님, 이제 그런 일은 저희가 할게요.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난 커피 내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냥 하윤이라고 불러도 돼요. 유진은 놀란 눈으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웃음을 지었어요. 알겠어요. 하윤 씨, 시간이 흘러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윤은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불을 껐어요. 회사를 나서는 길, 주차장에서 멀리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양복을 벗은 오부장이었어요. 그는 종이컵 커피를 쥔 채 출입증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부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하윤을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오부장도 같은 방식으로 답했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무언가가 전해진 것 같았어요. 하윤은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회사 건물을 바라봤어요. 1년 반 전 고졸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지금의 자신감,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차를 출발시키며 하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큰 소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조용히 바뀌어야 할 자리에 닿을 뿐이죠. 도시의 불빛이 하윤의 차를 비추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팀장으로서의 책임감, 진짜 회장 딸이 된 부담감, 그리고 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하지만 하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힘은 결코 학벌이나 아버지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윤 자신의 능력과 결단력, 그리고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하윤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더 나은 회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의 진짜 시작이요.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마치 짜장면을 맛던 그날처럼 단단하게.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짜장면을 맞은 신입사원이 하루 만에 회사를 뒤집어 놓은 이 이야기는 부당한 대우에 맞선 정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불공정한 시스템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서하윤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